노래방 문이 열리고 단발머리에 짙은 화장을 한 도우미가 들어왔습니다. 가슴이 훤히 드러난 옷을 입고 무표정한 얼굴로 자리에 앉는 그녀를 본 순간 말없이 맥주잔을 비우던 60대 남자의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그 여자는 바로 3년 전 백혈병으로 세상을 떠난 아내의 언니 소연이었습니다. 아니, 처형, 여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남자의 목소리는 떨렸고 그녀의 눈빛은 싸늘했습니다. 그 순간 그의 가슴 속엔 혼란과 죄책감, 그리고 알 수 없는 감정이 뒤섞여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할 뿐이라는 걸 그땐 알지 못했습니다. 그날 이후 완전히 뒤바뀐 한 남자의 인생, 그리고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그날의 진실을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영상 오른쪽 아래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모두 무료입니다. 올해 나이 67세, 정태수는 평생을 중소제조업 공장에서 성실하게 일해온 남자입니다. 그의 인생의 첫 번째 큰 시련이 찾아온 것은 3년 전의 일이었어요. 아내 정숙자가 갑자기 백혈병 진단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보, 괜찮을 거야. 우리 함께 이겨내자. 태수는 망설임 없이 30년간 다녔던 회사를 그만두었습니다. 아내의 병수발을 위해서였죠.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어요. 백혈병 치료에 필요한 약은 보험 적용도 안 되는 눈알 나오게 비싼 것들 뿐이었습니다. 집도 팔고 적금도 모두 해약했어요. 그래도 부족해서 대출까지 받았습니다. 아빠, 돈 걱정은 하지 마세요. 제가 도울게요. 전주에서 결혼 생활을 하던 외동딸 유미도 힘닿는 대로 도왔지만 병원비라는 게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였어요. 그렇게 1년 반을 버텼지만 결국 아내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나니 손에 남은 건 빚더미뿐이었어요. 딸 유미는 자주 안부를 물었지만 전주에서 두 아이를 키우며 살림하는 것도 버거워 보였습니다. 태수는 딸에게 더 이상 짐이 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선택한 게 고시원 생활이었습니다. 월 35만 원짜리 작은 방에서 혼자 지내며 택배 상하차 아르바이트로 하루하루를 버텨나갔어요. 67세의 나이에 새벽 5시부터 밤 10시까지 일하는 게 쉽지 않았지만 그래도 살아가야 했으니까요. 아따 형님, 왜 맨날 그렇게 우거지 죽상이에요? 인생 뭐 있어요? 오늘 노래방에서 아가씨 불러서 화끈하게 놀자고요. 그러던 어느 날 퇴근하고 같이 술 한잔 하던 50대 동료 규호가 태수를 붙잡고 말했습니다. 아니야, 나는 그런 거 안 해. 아, 진짜 형님, 뭘 그렇게 딱딱하게 사세요? 도우미 불러서 좀 울딱거리면서 스트레스 좀 풀자고요. 형님도 사람인데 가끔은 그런 게 필요하지 않겠어요? 태수는 고개를 저었지만 규호의 성화에 못 이겨 결국 따라 나서게 되었습니다. 사실 혼자 고시원에 들어가서 또 밤새 뒤척이며 아내 생각에 잠 못 이루는 것보다는 차라리 이런 것도 나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장님, 여기서 제일 잘 노는 아가씨로 2명 불러주세요. 노래방에 들어선 태수는 어색해서 어쩔 줄 몰랐습니다. 이런 곳에 와본 게 언제가 마지막이었나 싶었어요. 결혼하기 전 친구들과 가끔 오던 게 전부였으니까요. 잠시 후 노래방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2명의 여자가 들어섰어요. 그중 1명을 본 순간 태수는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짙은 화장에 단발머리, 그리고 가슴골이 훤히 드러나는 옷을 입고 들어선 그 여자. 태수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3년 전에 세상을 떠난 아내와 똑같이 생긴 얼굴이었거든요. 안녕하세요, 오빠들. 오늘 한번 먹고 죽어볼까요? 여자가 인사를 하며 자리에 앉는 순간 태수는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바로 아내의 친언니 이소연이었어요. 아내의 장례식장에서 마지막으로 봤던 그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상주인 자신보다 더 큰 소리로 울던 처형의 모습이 아직도 생생했거든요. 소연도 태수를 한눈에 알아봤습니다. 하지만 둘 다 아무 말 하지 않았어요. 직장 동료인 규호가 함께 있는 상황에서 서로를 안다고 말하기엔 너무 민망했으니까요. 자, 형님. 이제 제대로 한번 놀아볼까요? 사장님, 맥주 4병 더 주세요. 규호는 신이 나서 리모컨을 만지작거렸지만 태수는 온통 소연 생각뿐이었습니다. 처형이 왜 이런 일을 하고 있을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소연은 무표정한 얼굴로 앉아서 술을 따라주고 가끔 박수를 쳐주는 정도였습니다. 장례식장에서 봤던 그 애틋하고 따뜻했던 모습과는 너무 달랐어요. 형님, 저 너무 취해서 먼저 들어갈게요. 아가씨랑 진하게 놀다 가세요. 1시간쯤 지나자 규호가 먼저 들어가겠다며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태수는 속으로 안도했어요. 이제 처형과 둘이서 이야기할 수 있을 테니까요. 그럼 저도 이만. 소연이 일어서려 하자 태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처형, 잠깐만요. 소연은 멈춰서서 태수를 쳐다봤어요. 그 눈빛에는 당황스러움과 함께 뭔가 경계하는 기색이 있었습니다. 처형, 이런 일 왜 하세요? 태수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궁금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가슴이 아팠어요. 아내가 살아있었다면 절대 언니가 이런 일을 하도록 두지 않았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무슨 상관인데요? 내 사정도 모르면서 그런 말 하지 마요. 소연의 목소리는 불같이 화가 나 있었습니다. 얼굴도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처형, 저는 그냥 우리 앞으로 다신 보지 말아요. 소연은 더 이상 말하지 않고 가방을 거머쥐고는 문을 박차고 나가버렸습니다. 태수는 혼자 남아서 멍하니 앉아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처형이 왜 그렇게 화를 냈는지,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도무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태수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고시원 침대에 누워서 천장만 바라보며 처형 생각을 했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노래방 도우미를 하게 되었을까? 그리고 자신에게 왜 그렇게 화를 냈을까 하는 생각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다음 날도 마찬가지였어요. 택배 상하차 일을 하면서도 자꾸 처형이 떠올랐습니다. 아내가 살아있을 때 가끔 처형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언니가 요즘 많이 힘들어해. 치킨집 하는데 남편이 술만 먹고 일은 안 도와줘서 혼자 고생한다더라고. 그때 아내의 목소리가 생생하게 들렸어요. 그러고 보니 아내 장례 이후로 처형 안부를 물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자신도 너무 힘들어서 그럴 여유가 없었지만 처형 입장에서는 섭섭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며칠이 지나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태수는 결심했어요. 다시 한번 처형을 만나서 제대로 이야기해 보자고요. 저기 혹시 저번에 오신 단발머리에 가슴 패인 옷 입고 오신 분 오늘 좀 불러주실 수 있을까요? 태수는 그 노래방을 다시 찾아가서 사장에게 머쓱하게 말을 꺼냈습니다. 아, 그 가슴 큰 아줌마? 금방 불러드릴게요. 사장이 희죽 웃으며 대답하는 것이 왠지 기분 나빴지만 태수는 참았어요. 잠시 후 문이 열리며 소연이 들어섰습니다. 그때와 똑같은 화장, 똑같은 옷차림이었어요. 하지만 표정은 더욱 차가워 보였습니다. 지금 나랑 뭐 하자는 거예요? 소연은 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쏘아붙였습니다. 그냥 이야기 좀 하고 싶어서요. 그것뿐이에요. 태수는 당황해서 손을 내저었어요. 정말 다른 의도는 없었거든요. 소연은 나가려다가 멈칫했습니다. 뭔가 망설이는 듯 하더니 마치 체념한 듯 자리에 앉았어요.
뭘 이야기하자는 건데요? 저 정말 몰라서 그래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태수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자 소연이 술을 따르며 말했습니다. 아, 됐고. 오늘따라 술이 확 땡기네. 술이나 마셔요. 술잔이 몇 번 오간 후 소연의 목소리가 조금 누그러졌습니다. 당신네 가족, 우리 가족 힘들 때 다 모른 채 했잖아요. 처형, 동생 죽고 나서 날 찾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남편이 하던 치킨집 망하고 빚더미에 이혼까지 했는데 말이에요. 소연의 목소리에는 오랜 세월 동안 쌓여있던 서러움이 느껴졌습니다.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이런 일이라도 해야죠. 빚도 얼른 갚아야 하고 이 나이에 빨리 돈 벌 수 있는 일이 딱히 뭐가 있겠어요? 태수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떨궜습니다. 자신이 크게 잘못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내를 잃은 슬픔에만 빠져서 다른 사람의 아픔은 생각하지 못했던 거죠. 처형, 정말 죄송해요. 태수가 진심으로 사과하자 소연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한숨을 길게 내쉬며 말했어요.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하면 뭐해요? 다 지나간 일인데. 그래도 제가 너무 생각이 없었어요. 태수는 소연에게 너무 미안했습니다. 자신만 힘들다고 생각했는데 처형도 똑같이 힘들었을 텐데 말이에요. 그날 이후로 태수는 가끔 그 노래방을 찾아갔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소연도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어요. 혹시 괜찮으시면 밥 한 끼 하실래요? 어느 날 태수가 용기를 내어 물어봤습니다. 밥이요? 네. 노래방 말고 다른 데서요. 소연은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다음 날 두 사람은 동네 콩나물 국밥집에서 만났습니다. 화려한 화장도 없고 평범한 옷을 입은 소연의 모습이 더 편해 보였어요. 얼마 전에 반지하 단칸방으로 이사했는데 곰팡이 때문에 도배 다시 해야겠어요. 소연이 따뜻한 국밥을 먹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제가 도와드릴게요. 같이 해요. 태수가 말하자 소연이 고개를 들었어요. 왜요? 굳이 안 하셔도 되는데. 그냥 혼자 하기 힘드실 것 같아서요. 며칠 후 태수는 소연의 집에 가서 도배를 도와주었습니다. 반지하 작은 방이었지만 두 사람이 함께하니 일이 빨리 진행되었어요. 이제 훨씬 나아 보이네요. 정말 고마워요. 혼자 했으면 며칠 걸렸을 텐데. 소연도 만족스러워했어요. 배고프시죠? 뭐 시켜 먹을까요? 태수가 물어보자 소연이 말했습니다. 짜장면이나 시킬까요? 지친 저녁 두 사람은 작은 상에 앉아 짜장면을 나눠 먹었습니다. 별것 아닌 식사였지만 왠지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소연이 조용히 말을 꺼냈습니다. 앞으로는 태수 씨라고 불러도 돼요? 소연이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태수는 미소 지으며 답했습니다. 네. 그럼 저도 소연 씨라고 불러도 될까요? 그날부터 두 사람은 서로를 이름으로 부르기 시작했어요. 처형, 매제라는 딱딱한 호칭보다 훨씬 자연스러웠습니다. 그렇게 몇 주가 지났습니다. 태수와 소연은 자주 만나게 되었어요. 태수가 택배 일을 마치고 나면 소연과 함께 저녁을 먹거나 동네를 산책하기도 했습니다. 소연도 노래방 일을 나가지 않는 날이 많아졌어요. 소연 씨, 이번 주말에 속초바다 다녀오는 거 어때요? 어느 날 태수가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속초요? 네. 소연 씨랑 바다 보면서 기분 전환 좀 하고 싶어요. 소연은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요. 저도 바다 본 지 오래됐어요. 주말에 태수는 소연과 함께 기차를 타고 속초로 향했습니다. 오랜만에 떠나는 여행이라 두 사람 모두 설렜어요. 와, 정말 시원하네요. 속초 바닷가에 도착하자 소연이 탄성을 질렀습니다. 파란 바다와 하얀 파도가 눈앞에 펼쳐져 있었어요. 그러게요. 바다를 보니까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는 것 같아요. 두 사람은 바닷가를 따라 천천히 걸었습니다. 잔잔한 파도 소리가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었어요. 태수 씨는 이런데 자주 다니셨어요? 아니요. 늘 바빠서 이런 여유가 없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니 아내한테 미안하네요.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숙자는 이해했을 거예요. 바다를 바라보며 태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소연 씨와 함께하는 이 시간이 더 오래 갔으면 좋겠어요. 소연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지금 이 순간이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소연 씨, 우리 앞으로도 자주 이렇게 나와요. 그럴까요? 해가 지고 어둠이 내리자 두 사람은 서울로 돌아가는 길에 올랐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태수가 말했습니다. 다음에는 어디로 갈까요? 어디든 좋아요. 태수 씨와 함께라면요. 소연의 대답에 태수는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이후로 두 사람은 더욱 자주 만나게 되었고 소연은 노래방 도우미 일도 거의 그만둔 상태였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태수와 소연은 서로에게 특별한 존재가 되어 있었어요. 태수는 더 이상 혼자라는 생각이 들지 않았고 소연도 예전처럼 우울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소연의 반지하 방에서 함께 저녁을 먹고 있을 때였어요. 태수가 조심스럽게 작은 반지 상자를 꺼내 소연 앞에 놓았습니다. 이게 뭐예요? 소연이 놀란 표정으로 물어봤어요. 소연 씨, 혼자보다는 우리 같이 살아가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아요. 태수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태수 씨. 저도 소연 씨도 그동안 힘든 시간을 겪었는데 앞으로 남은 인생은 평생 행복하게 해주고 싶어요. 소연은 말없이 반지 상자를 들여다봤어요. 크지도 화려하지도 않은 소박한 반지였지만 태수의 마음이 고스란히 느껴졌습니다. 정말 괜찮을까요? 뭐가요? 우리 같은 사이를 사람들이 과연 좋게 볼까요? 소연이 걱정스럽게 말하자 태수가 대답했습니다. 그런 건 상관없어요. 우리만 좋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소연은 한참 동안 망설이더니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이후 소연은 노래방 도우미 일을 완전히 그만두었습니다. 태수도 고시원을 나와 소연의 반지하 방에서 함께 살기로 했어요. 둘이 함께 있으니 그 어느 때보다 따뜻했습니다. 이제 정말 새로 시작하는 거네요. 소연이 태수의 짐을 정리해주며 말했어요. 네. 늦었지만 새로운 시작이에요. 두 사람은 소박하지만 평화로운 일상을 만들어갔습니다. 태수는 여전히 택배 일을 했고 소연은 집 근처 식자재 마트에서 일하기 시작했어요. 저녁이면 함께 장을 보고 함께 밥을 해 먹으며 소소한 행복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이런 평온한 시간이 오래가지는 못했어요. 문제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터졌습니다. 늦은 밤 소연의 핸드폰이 울렸어요. 도우미로 일했을 때 제일 가깝게 지냈던 명숙 언니의 전화였습니다. 소연아, 잘 지냈어? 늦은 시간에 갑자기 전화해서 미안해. 명숙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힘이 없었어요. 언니, 목소리에 너무 힘이 없는데 어디 안 좋으세요? 응. 몸이 너무 아파서 오늘 일을 못 나가게 됐는데 문제가 생겼어. 단골 지명 손님 예약이 있었는데 내가 오늘은 도저히 안 될 것 같다고 하니까 그럼 다른 사람이라도 무조건 불러달래. 근데 나처럼 가슴 큰 여자 아니면 절대 안 된대. 나 같은 글래머가 소연이 너 말고는 아무도 없잖아. 소연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미 도우미 일을 그만둔 지 오래됐는데 다시 나가고 싶지 않았어요. 소연아, 딱 한 번만 나 대신 나가줘. 부탁할게. 응? 명숙의 간절한 목소리에 소연은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소연은 태수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태수 씨 정말 미안한데 딱 한 번만 다녀올게요. 일할 때 제일 많이 챙겨줬던
명숙 언니 부탁이어서요. 태수는 잠시 말이 없었어요. 소연이 도우미 일을 완전히 그만뒀다고 생각했는데 다시 나간다는 말에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꼭 가야 해요? 언니가 몸이 많이 안 좋은가 봐요. 평소 같으면 절대 이런 부탁 안 하는 사람이거든요. 소연도 내키지 않았지만 명숙이 그동안 자신을 많이 도와줬던 터라 거절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알겠어요. 다녀오세요. 태수는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소연이 간 노래방에는 뜻밖의 손님이 있었어요. 바로 소연의 조카 민수였습니다. 회사 회식으로 그 노래방에 온 것이었죠. 아, 왜 이렇게 늦게 와요? 아니, 이게 누구야? 이모, 민수가 소연을 알아보고 깜짝 놀랐어요. 소연도 당황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민수, 너 왜 여기 있어? 회사 회식이요. 그런데 이모는 왜? 조카는 이모가 노래방 도우미로 일한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며칠 후 이 사실을 가족들에게 알렸습니다. 소연의 가족들은 발칵 뒤집혔어요. 그동안 소연이 어떤 일을 하며 살아왔는지 전혀 몰랐거든요. 언니가 노래방 도우미를 한다고? 잘못 본 거 아냐? 하지만 조카의 증언은 확실했고 가족들은 분노했습니다. 며칠 후 소연의 가족들이 반지하 방 앞으로 몰려왔어요. 문을 두드리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소연아, 문 열어. 안에서 뭐 하는 거야? 소연은 겁에 질려 태수를 바라봤어요. 태수가 문을 열자 소연과 함께 있는 모습을 본 가족들이 더욱 화를 냈습니다. 뭐야? 둘이 언제부터 이런 사이였던 거야? 도우미 일하는 것도 창피한데 죽은 동생 남편이랑 살고 있었어? 앞으로 동네 사람 보기 창피해서 어떻게 다녀? 가족들의 비난은 계속되었습니다. 소연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떨궜고 태수는 묵묵히 그녀 앞을 막아섰어요. 그만하세요. 태수가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네가 뭔데 끼어들어? 소연 씨는 잘못한 게 없어요. 남한테 피해 준 것도 아닌데 뭐가 잘못됐나요? 태수의 말에 가족들은 더욱 흥분했어요. 아니, 진짜 뻔뻔하네. 죽은 아내 언니랑 이러고 있으면서 뭐 잘했다고 큰 소리야? 소연이 울음을 터뜨리며 말했습니다. 그만해요. 다들 그만하세요. 하지만 가족들의 분노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가족들이 돌아간 후 반지하 방은 무거운 침묵에 잠겼어요. 소연은 소파에 앉아 계속 울었고 태수는 어떻게 위로해야 할지 몰라 그저 옆에 있어줄 뿐이었어요. 태수 씨, 미안해요. 소연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왜 미안해 하세요? 소연 씨 잘못이 아니에요. 이런 일로 태수 씨까지 힘들게 해서요. 괜찮아요. 우리가 잘못한 게 아니잖아요. 하지만 소연의 마음은 쉽게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가족들의 차가운 시선과 비난의 말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며칠이 지났지만 소연은 여전히 우울해했어요. 마트에 나가서도 일에 집중할 수 없었고 밤에는 잠도 제대로 못 잤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태수의 핸드폰이 울렸어요. 딸 유미의 전화였습니다. 아빠, 저 다 들었어요. 유미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어요. 유미야, 그게 태수는 딸이 뭐라고 할지 걱정됐습니다. 아무래도 좋지 않게 받아들일 것 같았거든요. 근데 저는 괜찮아요. 아빠가 행복할 수 있다면 누구랑 있든 상관없어요. 유미의 말에 태수는 깜짝 놀랐어요. 예상과는 전혀 다른 반응이었습니다. 정말이야? 네. 엄마 돌아가시고 나서 아빠가 얼마나 힘들어 하셨어요? 혼자 고시원에서 지내시는 것도 너무 마음 아팠는데 유미의 목소리에 눈물이 섞여 있었어요. 저는 끝까지 아빠 편이에요. 태수는 울컥해서 고개를 떨궜습니다. 딸이 이렇게 말해주니 가슴이 뭉클했어요. 유미야, 정말 고맙다. 아빠, 꼭 행복하셔야 돼요.
그게 엄마도 원하는 일일 거예요. 전화를 끊고 나서 태수는 소연에게 딸의 말을 전해줬어요. 정말이에요? 소연도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네. 유미가 우리를 이해해 준대요. 다행이네요. 유미까지 반대했으면 어쩌나 했는데. 소연의 얼굴에 처음으로 밝은 표정이 떠올랐어요. 그날 밤 소연이 태수에게 말했습니다. 태수 씨, 저 결심했어요. 뭐려? 가족들이 뭐라고 하든 이제 신경 안 쓸래요. 우리가 잘못한 게 아니잖아요. 소연의 목소리에는 단호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미까지 이해해 주는데 우리가 당당하지 못할 이유가 없어요. 태수는 소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소연이 그렇게 말해주니 마음이 한결 편해졌어요. 그로부터 몇 달이 지났습니다. 가족들의 반대는 여전했지만 태수와 소연은 서로를 택했어요. 누가 뭐래도 후회 없는 인생을 살고 싶었거든요. 태수는 여전히 택배 일을 했고 소연은 마트에서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어렵고 힘든 일상이었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닌 함께였기에 하루하루가 소중했어요. 오늘 손님들이 많이 왔네요. 소연이 마트에서 돌아와 피곤한 몸을 소파에 맡기며 말했습니다. 고생했어요. 제가 저녁 준비할게요. 이제 두 사람은 서로를 자연스럽게 챙기는 것이 일상이 되었어요. 아니에요. 같이 해요. 소연도 일어나서 태수와 함께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작은 부엌에서 나란히 서서 요리하는 모습이 평범하지만 행복해 보였어요. 저녁을 먹으며 소연이 말했습니다. 태수 씨, 유미한테서 연락 왔어요? 어제 안부 전화 왔어요. 언제 한번 놀러 오겠다고 하더라고요. 소연의 얼굴에 미소가 떠올랐어요. 유미가 자신들을 이해해준다는 것이 여전히 고마웠습니다. 햇살이 스며든 반지하 방에서 소연이 조용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젠 누가 뭐라고 하든 절대 도망가지 않을 거예요. 쉬운 길은 아니었지만 우리 결국 함께하게 됐으니까요. 그러게요. 소연 씨가 아니었다면 제 인생은 아무 의미도 없었을 거예요. 저도 그래요. 태수 씨가 있어서 다시 살아갈 용기가 생겼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세상의 편견과 가족의 반대, 그리고 경제적인 어려움까지 모든 것을 견뎌내고 함께 있게 된 것이 기적처럼 느껴졌어요. 그날 저녁 두 사람은 다정하게 손잡고 동네를 산책했습니다. 내년 봄에는 어디로 여행 갈까요? 어디든 좋아요. 소연 씨랑 함께라면요. 그럼 꽃 구경이라도 하러 가요. 좋아요. 벚꽃이 활짝 피는 봄이 얼른 왔으면 좋겠네요. 두 사람의 대화는 소소했지만 그 안에는 서로에 대한 깊은 애정과 앞으로의 희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인생의 황혼기에 만난 두 사람이지만 이제 막 시작하는 것 같은 설렘이 있었습니다. 늦었지만 진짜 사랑을 찾았고 서로가 있어 더 이상 외롭지 않았어요. 사랑은 나이가 아니라 이해와 위로에서 시작됩니다. 아무리 늦어도 아무리 힘들어도 진심으로 서로를 아끼는 마음만 있다면 새로운 봄은 언제든 다시 찾아올 수 있습니다. 태수와 소연처럼 말이에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